수족냉증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도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갑고 시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김경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수족냉증을 겪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족냉증의 알파에서 Z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족냉증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도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갑고 시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의 체온보다 낮은 곳에 있다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일반적 생리죠. 추위를 잘 타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추운 곳에 있으면 손발은 금세 차가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두를 수족냉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추운 곳에서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손발이 차고 추위를 타거나 시림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건강한 사람이 손발 찬 거는 수족냉증 아니에요. 추위를 안 타고 요 정도 날씨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도 손발이 차고 이렇게 시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을 수족냉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그런데도 한여름에 핫백을 붙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거나 덧신 또 양발을 한 겹, 두 겹 이렇게 신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름철에도 손발이 차갑고 시려서 힘들었었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기온이 많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수족냉증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또 치료해 보면서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족냉증의 원인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원인이 있고요. 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이 좀 있어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원인,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나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요. 먼저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순환장애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60대, 70대 이상이 오신 분들인데요. 주로 무릎 이하가 시리던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수족냉증일 경우에 자녀가 수족냉증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인데 가족력 또는 유전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체질적으로 타고난 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 중에 소음인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첫째로는 냉동 창고나 추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족냉증이 잘 올 수 있고요. 제가 본 환자분 중에서도 맨발로 좀 차가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수족냉증이 심하게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장애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또 수족냉증이 올 수 있고요. 특히 여성들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이 좀 감소하게 되면 혈액을 머금고 있는 공간이 좀 적어지면서 수족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햇볕을 좀 많이 쬐줘야 되잖아요. 근데 햇볕을 못 쬐게 되면 또 이렇게 수족냉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약제 부작용 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성비로 보면 여러 자료들에서는 여성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되는데요. 실제 제가 진료를 하면 여성분들이 한 80% 정도까지 좀 차지하고요. 남성분들이 한 20%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청소년기에 촉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임신, 출산, 또 그에 따른 폐경 등의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크고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가사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좀 취약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근육량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방에 사상학적으로 보면 주로 소음인 체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임상에서도 70-80% 정도는 소음인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태음인이나 소양인들이 비슷하게 한 15% 정도 내외로 나타나고요.
태양인 분들은 아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갑거나 시리고 저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조금만 추웠다 하면 감기에 잘 걸려요. 늘 배가 차서 아랫배가 시리다고 하거든요.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의 위장질환을 달고 사신 분도 계시고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두통이 자주 찾은 분도 계시고요. 또 심부 온도가 낮은 저체온증, 또 손발이 차면서 유독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다한증. 수족다한증 환자분들이 손이 뜨거울 것 같죠. 근데 70~80% 이상은 손발이 지친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 생리불순, 난임, 산후풍, 냉디아 등등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거든요. 수족냉증은 말 그대로 손발이 차다. 그래서 손발의 냉증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복부, 특히 아랫배가 차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등이 시리다, 허리 부분이 시리다, 또 골반이 시리다, 또 무릎이 시리다. 저는 발목이 시려요. 저는 발가락이 시려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쪽 팔이나 다리만 시리시다는 분도 계시고요. 머리가 시리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러한 냉증을 한약으로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침, 뜸, 부항, 약침, 그리고 운동치료하고 온열요법,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약물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는 막힌 기운을 뚫어주면서 동시에 따뜻한 약성의 한약재를 이용해서 증상에 따른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계지탕, 마왕탕, 십전대보탕 등을 가감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체질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체질에 맞춰서 초음인들에게는 승향이기탕, 또 소양인들에게는 형방지왕탕, 태음인에게는 태음조이탕 등을 처방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수족냉증을 치료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 해서 손가락의 특정 부위가 하얗게 변하면서 오는 냉증이 있고요. 또 위장질환, 또 빈혈, 수면장애나 만성피로, 그리고 비만, 고지혈증의 만성질환도 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치매, 심장병 및 암 등의 신체 증상도 있고요. 또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흔한 증상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반드시 치료받길 바랍니다. 수족냉증의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격적으로는 좀 꼼꼼하시고 세심한 분들도 많고요. 생각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또 생활하시는 걸 보면 운동이 좀 잘하세요.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수족냉증을 이겨내고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 좀 지켜주시면 좋은데요. 첫째로 생각을 조금만 하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꼭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서 운동해 주시고 약간 땀이 날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혈액순환도 높여지고 근육량도 늘어나게 돼서 수족냉증이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손발의 보온도 꼭 신경 써주시고요. 늘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핫백을 이용하시는데요. 그 핫백을 아랫배에 대주시는 것도 좋고요. 등이 시리던 분 많으세요. 그러면 등에다가도 핫백을 좀 대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함께 병행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린 거 손발이 너무 차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나 음식인데 반드시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 차이가 많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적정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요리하실 때 마늘이나 양파, 후추나 정향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런 향신료들은 우리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 도움이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육류 중에 뭐가 좋냐면 닭고기나 양고기, 소고기 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좀 찬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너무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더 추워지는 겨울철에 수족냉증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겨울에는 해가 짧아지는 자연현상처럼 여름보다는 조금 일찍 주무시고 또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주무시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몸 안에 에너지가 잘 쌓이도록 해주셔야
다음에 다가오는 계절, 봄, 여름에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겨울은 비워내고 저장하는 시기이듯이 스트레스는 가급적 날려버리시고요. 춥다고 해서 방 안에만 있지 마시고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기보다는 적당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정보 유익하셨나요? 이상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몸 만들어드리는 따스몸 안녕 원장 김경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